자, 화학 제일 첫 부분을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목차를 한번 살펴보면 지금 내가 이번 겨울 방학 동안에 우선 여기 있는 1단원을 먼저 진행을 할 거고 2단원은 우선 안 할 겁니다. 우선 제껴놓고 1단원이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 3단원이 먼저 가고 4단원을 먼저 나갈 겁니다. 1단원 다음에 4단원 이쪽에 앉아라. 그리고 나서 1, 4를 끝내고 나면은 3단원을 해볼까 합니다. 근데 3단원까지 끝내고 나면은 아마 제 방이 끝일 거야. 그러니까 2단원은 안 할 거다. 2단원은 너무 쉽다. 2단원은 일단 쉬워서 제일 뒤로 밀어 넣을 겁니다. 그래서 중간고사는 학교에서 중간고사는 1, 2단원일 겁니다. 3월달 되면 여기를 바로 시작하겠다는 이야기인 거고 그 다음에 3, 4단원이 기말고사가 되는데 4단원이 어렵다. 3단원도 조금 어려운데 할만할 거다. 그리고 1단원은 어렵다. 2단원은 쉽다. 이런 느낌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첫 페이지부터 진도 나가겠습니다. 자, 화학은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줬느냐? 많은 영향을 줬습니다. 화학은 아주 훌륭한 학문이다. 화학은 암모니아 합성을 통해서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암모니아, 질소, 비료, 식량 부족 문제 해결. 오케이, 간지. 자, 화학은 새로운 의약품의 개발로 의료 문제를 해결해줬습니다. 아스피린, 페니실린 등의 개발로 인해서 인간의 평균 수명이 현저히 늘어나게 되었다. 견디나네요. 자, 합성 섬유의 개발로 우리가 좀 더 좋은 소재의 옷을 입게 되었다. 오케이, 굿잡! 뒷페이지. 자, 대표적인 합성 섬유 나일론과 폴리에스터가 있습니다. 자, 금속의 재련 기술이 발달되면서 철이나 알루미늄 등을 각종 건축 재료나 기계 등을 만드는 데 사용하게 되었다. 훌륭하다. 자, 플라스틱이 개발되면서 다양한 재료로 생활용품, 가전제품 등을 플라스틱을 이용해서 만들게 되었다. 그 다음에 다양한 건축 재료, 강철, 시멘트, 유리 등이 다양한 건축 재료로 사용되었다. 멋있네. 이거 누가 다 한 거라고? 화학이라는 학문에서 이뤄낸 업적이다. 자, 화학은 반도체, 화학전지, 각종 디스플레이가 하면은 핸드폰 화면, TV 화면 이런 것들이야. 디스플레이, 의약품, 그 다음에 신소재 할 것 없이 다양한 분야에 화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케이, 굿잡. 자, 19페이지까지 싹 다 숙제로 풀어보고 틀린 부분 점검하고 모르는 것들 답지 보고 책 찾아가면서 해결해서 오세요. 19페이지까지 싹 다 숙제입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2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화학, 식량, 몰을 배워볼게요. 자, 몰. 오늘의 핵심은 이 몰이다. 자, 제일 먼저 나오는 주제가 원자량인데, 원자량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어떤 원자의 몸무게를 원자량이라 할 거다. 수연아, 맞나? 자, 근데 질량수 12짜리 탄소를 사용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질량수는 양성자의 개수 더하기 중성자의 개수를 한 게 질량수다. 자, 예를 들면 탄소는 양성자가 6개, 중성자가 6개인 게 기본인데, 그러면 양성자 6개, 중성자 6개, 그리고 전자도 6개인데 전자의 질량은 너무 가벼우니까 얘는 제끼면
얘는 전자 1800개를 모아야 양성자 하나의 질량과 같거든. 전자의 질량은 너무나도 가벼우니까 무시하면 양성자와 중성자의 질량은 거의 대등하니까 얘의 몸무게를 12라고 보겠다 이거죠. 이 12라는 숫자가 질량수라는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탄소는 양성자 6개에 중성자 7개 붙어 있는 탄소가 있더라. 이 탄소의 질량수는 13. 양성자 6개에 중성자 8개가 붙어 있는 이 탄소의 질량수는 14. 양성자 2에 중성자 2개가 붙어 있다. 양성자 2개, 얘는 헬륨이고 얘의 질량수는 얼마? 4. 그러니까 헬륨은 4, 탄소는 12.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원자들의 몸무게, 원자량이다라고 해석을 하자 이거죠. 자, 그러면 원자량을 최초에 정의한 사람들은 질량수가 12짜리인 탄소, 얘의 원자량을 12라고 정의를 하고, 이를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원소들의 원자 상대적인 질량을 추정해낸 값이 원자량이다 입니다. 원자량이라는 이 숫자는 상대적인 질량 비교의 값이니까 단위는 없다. 그냥 숫자에 불과하다. 그래서 우선 탄소의 몸무게를 12라고 확정을 지었어요. 탄소의 몸무게를 12라고 확정 짓고 그 위 옆에다가 수소를 올려봤더니 수소가 12개 올라왔을 때 딱 균형을 이루더라 이거죠. 그러면 이 수소 하나의 몸무게는 얼마다? 1이다. 이런 식으로 가겠다 이거죠. 자, 여기에 탄소를 4개를 올리고 옆에다가 산소를 3개 올렸더니 균형이 맞더라. 탄소 4개면 48이죠. 산소 3개면 48이다. 그럼 얘가 16 이렇게 48이 맞아 적겠죠. 탄소 4개하고 산소 3개의 질량이 동급이더라 이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구한 거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구해놓은 이 원자들 중에서 원자량을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외우지 않아도 상관없는데 요 정도만 기억을 하자. 탄소는 12, 수소는 1, 산소는 16, 질소는 14. 이 4개만 기억을 해놓자. 그리고 원자량은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상대적인 질량 비교를 통해서 추정해낸 값이니까 원자량이라는 이 숫자는 단위는 없다. 그냥 숫자에 불과하다. 탄소는 10이고 수소는 1입니다. 산소는 16이고 질소는 14입니다. 외우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왜? 문제에서 다 제시해 줄 거니까. 이걸 못 외워서 문제를 못 풀었네, 그런 내용은 없다 이거죠. 자, 원자량은 질량수가 12짜리인 탄소를 기준으로 잡고 나머지 아이들을 상대적인 값으로 나타낸 겁니다. 상대적인 값이니까 단위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원자량을 사용하는 까닭은 뭐냐? 원자의 실제 질량은 매우 작아요. 탄소 원자 하나의 질량은 뭐가 떨어졌냐? 왜? 갑자기 가만히 있던 그게 왜 떨어지니? 뭐 만졌다 이거. 갑자기 왜 부러져 이게? 자, 탄소 원자 하나의 질량은 0.00000000 얼마? 매우 작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탄소잖아요. 그럼 탄소의 질량 이야기할 때 매번 우리가 0.00000000 얼마 이렇게 쓰는 것 자체가 너무 불편하잖아. 그래서 그냥 상대적인 질량인 탄소의 원자량 12, 이 숫자를 가지고 접근하겠다 이거죠. 훨씬 더 표기도 간단하고 읽기도 쉽게 그냥 이렇게 체크를 하겠다. 너무 가벼우니까, 너무 작으니까 상대적인 숫자로 표기해서 사용해보자. 자, 그래서 외우지 않아도 된다 이거죠. 수소는 1, 탄소는 12, 질소는 14, 산소는 16.
나트륨은 23, 염소는 35.5 이렇게 원자량을 정의를 할 수는 있겠지만 외울 필요는 없다. 그럼 여기 나오는 원자량이란 주제는 원자들의 몸무게구나. 원자들의 몸무게를 원자량이라 하는구나. 그 정도까지 알면 끝이다 이거야. 어려울 게 없어요. 지윤아 알겠니? 자 그러면 분자량은 뭐겠니 주환아? 분자들의 몸무게겠죠? 네? 자 그러면 원자량은 원자의 몸무게고 분자량은 분자의 몸무게다 이거죠. 그러면 O2는 어떻게 되니? 산소 원자 두 개 붙어 있는 거. 얘 16이지? 얘 16이지? O2 기체의 몸무게는 얼마? 32. 그럼 N2는 몸무게가 얼마겠니? 28. 질소 28. H2O의 몸무게는 얼마겠니? 1. 산소는 16이니까 물의 몸무게는 18. 자, 이산화탄소는 CO2의 몸무게 분자량은 탄소 12죠? O 두 개면 32제. 이산화탄소의 분자량은 44. 자, CH4 메테인 기체, 메테인 가스의 분자량은 탄소 하나면 12제. 수소 4개면 얼마고? 4죠? 그럼 CH4의 분자량은 얼마? 16입니다. H2O 분자량은 얼마니? 수소 1이죠? 그럼 얘의 분자량은 얼마? 2입니다. 이렇게 바로 들어오면 되겠죠. 그럼 주하나 NH3 암모니아의 분자량은 얼마다? 17. 17입니다. 이렇게 바로 계산 때리면 되는 거야. 분자량은 분자를 이루는 원자들의 원자량의 합이다. 원자량을 더한 게 분자량이다. 분자량은 분자의 몸무게를 분자량이라 하겠다. 분자의 몸무게를 분자량이라 하겠다. 자 그러면 원자의 몸무게는 원자량이고 분자의 몸무게는 분자량이고 원자나 분자가 아닌데 조금 애매한 아이들 애매몽땅한 아이들의 몸무게는 화학식량이라고 부를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분자는 아니야. 그럼 NaCl 같으면 이온결합 물질이니까 나트륨 이온과 Cl- 이온이 연속적으로 이렇게 결합하고 있는 거거든. 얘는 분자는 아니니까 얘의 몸무게를 분자량이라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다고. 그러면 애매몽땅한 이 아이들의 몸무게를 그냥 화학식량 이렇게 불러주겠다 이거죠. 화학식량 이렇게 불러주겠다. 무슨 말인지 느낌 이해되겠죠? 자, 화학식량, 분자량, 그 다음에 원자량 크게 어렵지 않게 해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자, 잠깐만 20초 휴식 20초 휴식 이거 하나만 처리 좀 하고.
잠깐만 이거 하나만 해결할게. 자, 오케이. 갑시다. 자, 그럼 첫 페이지에서는 원자량, 그 다음에 분자량, 그 다음에 화학식량이라는 개념만 알면 되었었다. 자, 두 번째 페이지로 와서 이제 몰이라는 숫자, 몰이라는 글자에 대해서 배워보면, 자, 몰은 원자나 분자나 이온과 같이 매우 작은 입자의 수를 셀 때 사용하는 묶음 단위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몰이 최초 등장하게 된 배경은 질량수 12짜리 탄소를 가지고 스타트를 한 거고, 탄소의 질량은 굉장히 작죠? 탄소 원자의 질량은 굉장히 작다. 탄소 원자 하나의 질량은 0.00000000 저 밑에 내려가서 몇 그램일까 아이가? 그러면 탄소 원자를 여기 하나 올렸을 때 여기에 찍히는 눈금은 엄청나게 작은 숫자일 거잖아요. 그럼 탄소 원자를 계속해서 여기다가 올려주면 눈금이 올라갈 거고, 최초에 이 정의를 한 사람들이 12g이 될 때까지 여기에다가 탄소 원자를 올렸다고. 탄소의 원자량이 12니까 그냥 12g 될 때까지 올려본 거야. 그리고 나서 여기에 있는 이 탄소 원자가 몇 개인지를 세어봤을 때 그 개수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탄소 원자가 있더라 이거죠. 탄소 원자 몇 개라고?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이만큼의 탄소 원자가 여기 올라와 있을 때 그때의 질량이 12g이다 이겁니다. 그럼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계 15글자인데 요거를 매번 요렇게 읽기가 불편하니까 요거를 그냥 몰이라 읽겠다. 또는 영어로는 MOL이라고 쓰겠다. 몰이라고 쓰겠다 이거죠. 요만큼 개수를 그냥 몰이라고 묶음 단위로 부르기로 한 거야. 자, 이해되네? 알겠니? 자, 그럼 탄소 원자 1몰이면은 탄소 원자 1몰이면은 몇 g이다? 12g이다. 탄소 원자 12g은 1몰이고 그 1몰은 실제로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의미한다. 몰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다 이거죠. 자, 대단한 게 아닙니다. 자, 보세요. 그럼 내가 질문해 볼게. 질량수 12짜리 탄소 있지? 얘가 12g이 있으면 이거 몇 몰이고? 1몰이죠. 그러면 민서야 24g 있으면 이거 몇 몰이다? 2몰이다. 그러면 3몰이 있으면 이거 몇 g이다? 36g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바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활용할 수 있겠니? 한바가? 네. 뭐 카톡 왔니? 빨리 올려놓고 확인해. 누군데? 엄마요. 엄마 왜? 그 8시 반에 마치는 줄 알고 응. 여기 내려왔다요. 아, 데려오셨다고? 네. 빨리 아니 해라. 네, 됐어요. 자, 그러면 질량수 12짜리 탄소 1몰은 몇 g이라고?
12g이다. 자, 그럼 마찬가지 질문. 원자량이 16짜리인 산소 얘 1몰은 몇 g이겠니? 16g이다. 자, 질량수 14짜리 질소 1몰이면 몇 g? 14g이고 원자량이 1짜리 수소 1몰은 몇 g이다? 1g이다. 수소 원자 2몰은 몇 g이다? 2g이다. 이렇게 해결을 하라는 거죠. 그럼 원자량이나 분자량을 알면 걔네들의 1몰에 해당하는 질량을 바로 환산할 수 있겠네. 자,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CH4 일단 분자량이 얼마고? 탄소 하나에 수소 4개 16이죠. 이 분자량이 얼마다? 16이지. 그럼 CH4 1몰의 질량은 몇 g? 16g. 2몰은 32g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바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주원아 이해되니? 자, 그러면 탄소 원자 12, 원자량 12짜리 얘가 12g이 있다. 몇 몰? 1몰이고 24g이 있다. 몇 몰? 2몰일 거고 36g이 있으면 몇 몰? 3몰이겠죠. 그러면 질량수 12짜리 탄소가 1g이 있으면 몇 몰? 몇 몰? 말을 해. 12분의 1몰이죠. 자, 탄소가 xg이 있으면 몇 몰? 12분의 x몰이 되겠죠. 자, 5g이 있으면 몇 몰? 12분의 5몰. 이렇게 환산할 수 있겠다. 12g이면 12분의 12몰, 12분의 24몰, 12분의 36몰. 이렇게 해석을 했듯이 1g이면 12분의 1몰, xg이면 12분의 x몰, 5g이면 12분의 5몰. 이렇게 질량을 몰로 환산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만 기억을 해놓자. 질량 나누기 기준 요 수치가 몰입니다. 이렇게 기억을 하자고. 질량을 기준으로 나누면 뭐다? 몰입니다. 이렇게 환산하자고. 저 말하는 기준이 뭔데? 원자량 또는 분자량 이런 수치다 이거야. 그럼 어떤 문제에서 질량의 데이터가 주어져 있을 때 나누기 원자량, 나누기 분자량을 해주면 즉시 몰로 바뀐다 이거죠. 아, 그러면 누구가 나중에 문제를 풀 때 어떤 물질 몇 g이 어쩌고 저쩌고 누구 몇 g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질량으로 그대로 들고 다닐 게 아니고 몰로 바꿔라. 얘가 몇 몰인지 먼저 확인을 하라. 그런 다음에 몰 가지고 계산을 적어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질량으로 제시되었을 때 그 물질의 몰수를 신속하게 캐치를 해내야 문제가 풀린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어쨌든 1몰이라는 거는 어떤 입자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야가 1몰인 거고 그 1몰에 해당하는 질량은 원자량이나 분자량이나 해당하는 어떤 그 데이터에다가 질량을 g을 그대로 붙여버리면 끝나는 상황이 되는 거다. 확인할 수 있겠죠? 엄마가 네. 여기까지는 이해된다 일단. 네. 자, 그럼 됐다. 자, 여기에서 여기다 별표를 여기다 하나 쳐놓으세요. 자, 물질의 양은 질량 나누기 몰 질량이라고 적어놨지. 저기서 말하는 몰 질량이 그 기준이다 이거. 1몰에 해당하는 질량. 그래서 물 54g이 몇 몰이고 물어보면 나누기 18 3몰입니다. 이렇게 들어가라고. 탄소 12니까 1몰이 12g, O2 분자량이 32니까 32g, 물은 분자량이 18이니까 1몰에 18g, 이산화탄소는 분자량이 44니까 1몰의 질량이 44g입니다. 이렇게 가능하겠죠.
1몰에 해당하는 질량을 매우 신속하게 캐치를 해내야 우리가 문제를 푸는데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질량을 몰로 바로 환산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질량을 쳐다보고 몰수를 구했다 이거죠. 질량을 보고 몰수를 구해낼 수가 있다. 자, 그럼 뒷페이지 넘어가서 개념 설명하고 나서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아보가드로 법칙이라는 게 등장을 하는데, 아보가드로 법칙은 중학교 때도 이야기를 살짝 했었는데, 아보가드로 법칙의 핵심은 온도와 압력의 일정.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의 부피가 증가합니다. 무슨 법칙이고?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 늘어난다. 데카르트. 데카르트는 아니고, 데카르트는 철학자고 샤렐의 법칙. 압력을 높이면 부피는 감소합니다. 보일 법칙. 온도와 압력이 일정한 상황에서 기체의 부피와 분자수는 서로 비례한다. 같은 부피 속에 같은 수의 분자가 들어있다. 모든 기체는 액체, 고체 이야기는 아니다. 수호야. 자, 모든 기체는 같은 부피 속에 같은 수의 기체 분자가 들어있다. 알겠니? 자, 그러면 이게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O2 기체가 한 개 있을 때 1리터라 하자. 그러면 N2 기체 한 개의 부피는 몇 리터다? O2 한 개가 1리터면 N2 하나는 8분의 1리터다. 자, H2 기체 한 개의 부피는 몇 리터다? 1리터다. 자, NH3 암모니아 그러면 5개가 있으면 몇 리터다? 5리터다. 수호. 자, 그럼 일어서라 지금. 저 뒤에 책상 안 걸리게 조심하고 일어서라. 벽에 붙어서. 일어서라. 괜찮은 게 아니고 일어서라. 책상 뒤에 조심하고 벽에 붙어 딱 서. 책 들고. 자, 분자수하고 부피하고 비례합니다. 5개면은 5리터. 만약에 NH3 분자가 10개면 몇 리터? 10리터가 되겠죠. 부피가 2배 되면 분자수도 2배가 된다. 부피가 5배가 되면 분자수도 5배가 된다. 분자수가 5배면 부피는 5배가 된다. 그래서 아보가드로 형님이 실제로 측정해 본 게 뭐냐면 0도씨 일기압 조건에서 이 모든 기체 O2, N2, H2 뭐든 상관없이 1몰 0도씨 일기압에서 기체 1몰의 부피를 측정을 했을 때 모든 기체의 부피가 22.4리터더라. 22.4리터면 몇 몰? 1몰이다 이겁니다. 알겠나 중하나? 자, 22.4리터가 몇 몰? 1몰이다. 자, 그러면 내가 다시 질문할게. 자, O2 22.4리터가 있다. 그러면 이 O2 몇 몰이고? 22.4리터면 1몰인 거고, O2 1몰이니까 1몰에 해당하는 질량은 몇 그램? 32g이 되겠죠. 됐나? 자, 다음 NH3 수연아, NH3의 분자량이 얼마고? 17이제. 자, 그러면 이 NH3 암모니아 기체 22.4리터가 있으면 22.4리터면 1몰인 거죠. 그럼 요 기체의 질량은 몇 그램? 17g에 해당하는 질량이 되겠죠. 자, 현성아, CH4 메테인 분자량이 얼마고? 16. 16이제.
자, 그러면 만약에 얘가 11.2L 있다. 몇 몰입니까? 0.5분. 0.5몰이죠. 그럼 11.2L가 0.5몰이면 얘 질량은 몇 그램? 8g. 8g에 해당하는 질량이 되겠죠. 11.2L면 0.5몰이다. 22.4L면은 자, 1몰이다. CO2 수호야. 네. 분자량이 얼마고? 외우라는 게 아니라 숫자 보고 계산해. 15, 탄소 연료량이 얼마인데? 48. 탄소 12개. 12개가 아니고 12. 12. 산소는 16. 16. 다 더하면 48. 예? 네, 38. 네. 44. 이 분자량이 얼마다? 44. 44. 그러면 얘 1몰은 몇 그램? 1몰 질량 분자량이 44요. 44. 44 그럼 그램. 1몰에 해당하는 부피는 1몰에 해당하는 부피 1몰은 몇 리터? 22.4. 22.4리터. 오케이? 자, 기체 1몰에 해당하는 질량은 분자량에다가 그대로 그램 때리면 되고, 기체 1몰에 해당하는 부피는 기체의 종류와 상관없이 1몰은 무조건 몇 리터다? 22.4리터인 거야. 자, 그러면 어떤 문제에서 요렇게 박스를 그려놓고 얘는 20리터, 여기는 10리터, 여기는 A 기체, B 기체 있다 치자. 이렇게 뭐 문제가 적혀있다. 그러면 일단 대충 쳐다봐. 부피가 몇 배? 네. 2배죠.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A 기체가 2개 있다고 내 맘대로 가정을 하면 여기는 몇 개 있다? 1개 있다고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기체의 분자수의 비율이 몇 대면 2대 1입니다. 아니면 뭐 20개 있습니다, 10개 있습니다 하든지, 아니면 2개 있습니다, 1개 있습니다 하든지, 부피하고 분자수는 비례한다라는 거죠. 느낌 알겠죠? 자, 부피하고 분자수는 비례한다. 그리고 숫자에만 익숙해져라. 22.4리터가 1몰이죠. 그럼 11.2리터는 2분의 1, 0.15몰이죠. 그럼 요거 절반은 5.6리터제. 이거 몇 몰? 4분의 1몰. 혹시 요 두 개 더한 숫자가 가끔 등장하겠네. 16.8리터면 4분의 3몰입니다. 44.8리터면 몇 몰? 2몰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기체의 몰수도 구할 때 부피 나누기 22.4 기준을 나눠주면 돼. 부피 나누기 22.4를 나누면 몰이 돼요. 근데 기체는 22.4면 1몰, 11.2면 2분의 1, 0.5몰, 5.6이면 4분의 1, 16.8이면 4분의 3, 44.8이면 2. 숫자에 좀 더 익숙해지는 편이 나을지도 모른다. 알겠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연아, 2.24리터면 몇 몰이고? 10분의 1, 0.1몰 되겠죠? 그러면 CH4 2.24리터 질량은 새끼 어렵게 나오라고 지랄이야. 미치. 야, 이거 분자량이 얼마고? 16이제. 에? 16이면 1몰이 16g이죠. 그러니까 0.1몰은 몇 g? 1.6g이겠지. 5분의 8이가 1.6이지. 아, 새끼 왜 빡치게 되나? 와, 나 한때 생각하게 만드네, 미친. 오케이, 맞죠? 되겠냐? 아, 자, 그럼 봐라. 자,
자, 여기서 요 표에서 내가 하나 설명할게. 수소의 분자량이 얼마고? 분자량 2. 이산화탄소의 분자량은 44. 아모니아는 17이죠. 자, 1몰, 1몰, 1몰 있다고 치자. 주하나, 네. 1몰의 질량은 2. 2g. 단위 붙여서 대답해. 네. 얘 1몰의 질량은 44g. 44g. 얘는 17g. 17g이겠죠. 그럼 부피는 22.4리터, 22.4리터, 22.4리터제. 부피는 같은데 질량이 다르죠. 자, 그러면 부피분의 질량, 부피분의 질량, 부피분의 질량. 요 데이터가 밀도 데이터제. 그럼 여기에 밀도, 요것도 밀도, 요것도 밀도죠. 그러면 밀도 3개인데 분모가 어차피 같잖아. 날려버리면 얘들의 밀도비는 2대 44대 17이죠. 분자량의 비가 2대 44대 17이지. 그래서 혹시 문제를 풀 때 기체 이야기하면서 밀도가 누가 더 크냐 작냐 뭐 이런 걸 물어보면 분자량하고 그대로 연결시켜버려라. 밀도 비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물어보면 분자량의 비로 그대로 계산을 해도 무방하다. 알겠니? 밀도 비는 분자량의 비와 동급입니다. 알겠습니까? 반드시 사용해라. 밀도 비는 분자량의 비율과 동급이다. 0도씨 1기압에서 기체 1몰의 부피는 22.4리터다. 자, 문제를 풀어봅시다. 이제 다 배웠어요. 다 배웠고 지금부터는 이제 문제를 풀 건데 일단 31쪽에 10번 문제가 아니라 7번 문제부터 스타트. 자, 좀 둘이 다 갔나? 네. 지금 몇 번? 2번. 세연이? 2번. 주환이? 2번. 수호? 아직 하고 있어요. 현성이? 2번이요. 민서? 자, 몰 질량이 뭐냐 물어보는 아들이 있던데 1몰에 해당하는 질량이죠. 분자량이랑 동급이다. 1몰의 질량이 44야. 근데 지금 내가 들고 있는 게 11g 들고 있지. 그러면 몇 몰이고? 4분의 1몰이죠. 4분의 1몰에 해당하는 부피는
5.6L. 자, 11.2L면은 0.5몰이죠. 1몰이 28g이니까 0.5몰에 해당하는 질량은 14. 1몰의 질량이 32니까 분자량 몰 질량은 32. 정답은 몇 번? 2번입니다. 2번이 맞습니다. 오케이. 자, 뒷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자, 가서 또 앞으로 돌아와서 풀겠지만 우선 12번 스타트. 오케이, 자 볼게요. 자 보자. 일단 요 위에다가 분자량부터 한번 써보자. 분자량 얼마고? 2, 32, 16이제 분자량이. 자 근데 H2는 1몰이 2g이잖아요. 그럼 4g이면 이거 몇 몰? 2몰. 32g이면 1몰. 4g이면 16이 1몰인데 4g이면은 4분의 1몰. 2몰이니까 부피는 44.8L. 4분의 1몰이니까 부피는 5.6L 되겠죠? 익숙해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기억은 1몰이니까 실제 알짜배기 개수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맞네요? 자, 그 다음에 니은은 44.8이고 디귿은 5.6이니까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얼 미음 물어봤는데 혹시 계산했니? 부피분의 질량 계산했니? 밀도 계산하면 안 돼. 밀도 계산하면 시간 걸릴 거잖아. 그만큼 시간 부족합니다. 밀도는 분자량 바로 보라. 분자량이 몇 배고? 2배. 그럼 밀도도 몇 배? 2배. 리얼이 미음의 몇 배다? 2배. 미음에다 2배를 해야 리얼이 돼. 리얼은 미음의 2배가 맞습니다. 정답은 몇 번? 3번. 정답 몇 번? 3번이다. 3번이다. 자, 그 다음으로 와서 이거는 3번이 확실합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문제 스타트.
저기 답 나왔냐? 아니. 민선 아니? 근데 나왔는데 틀리다. 오케이, 틀린 것 같습니다. 농담은 둘이 답이 같니? 아니 안 나왔니? 자, 우리 명신고의 자랑 화마가 몇 번? 4번. 4번. 약간 우리 명신고의 얼굴 화마이가 4번이랍니다. 수호 몇 번? 자, 우리 중앙고의 에이스 수연아 몇 번? 모르겠는데. 아, 보기 네. 6번. 지윤아 몇 번? 3번이요. 3번. 자, 그럼 명신고 끝판대장 내가 출전해서 문제를 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라. 왜? 선배님이 풀어줄게. 봐라. 현서가 몇 번? 3번이요. 3번. 자, 보시오. 부피가 얼마고? 20리터고 여기는 10리터지. 그럼 한바가 네. 분자 수가 몇 배? 2배. 2배. 그럼 여기 2개면 여기 몇 개? 1개. 1개 있는 택이죠. 네. 자, 그러면 우리는 일본에 해당하는 질량도 모르니까 여기에 기체 분자가 2개면 여기는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기는 H2가 이렇게 H2가 2개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CH4가 1개 있죠. 자, 이렇게 그냥 써놓고 보면 여기 전체 원자수 몇 개고? 하나, 둘, 셋, 네 개죠.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5개죠. 원자수 몇 개? 4개. 여기에 원자의 개수는 5개. 전체 원자수의 비는 4대 5. 이거 보기 틀렸습니다. 자, 여기 분자 몇 개니? 분자 2개면 여기는 분자가 하나죠. 분자 수의 비율은 가는 2개, 나는 하나. 분자 수는 가가 나의 2배이다. 이게 보기 맞죠? 자, 그 다음에 질량은 자, 여기를 보면 수소. 그냥 여기서 바로 따져도 돼. 1, 1, 1, 1. 만약에 4라면 여기는 12, 1, 1, 1, 1. 16인 거죠. 물론 나는 g을 안 붙였다. 4g, 16g은 아니니까. 그러면 나의 질량이 가의 4배입니다. 4배 맞습니다. 얘가 질량이 16이라면 여기는 4니까 나의 질량은 가의 4배가 맞습니다. 그러면 니은 보기가 맞다. 정답은 몇 번? 3번이다. 자, 그 다음에 그대로 17번 문제 한번 풀어봅니다. 여세를 몰아 17번으로 달려가세요.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합니다.
민서 답 나니? 현서 답 내고 졸고 있는 거지? 선생님 올양이 변하는 분자가 분자량은 변하지 않는 숫자야. 분자량은 상대적인 질량을 나타내는 물질의 고유한 양이라. 아, 근데 이 문제는 1몰의 부피를 24리터로 하라 그랬다. 1몰의 부피가 24리터 22.4가 기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 답 나왔으면 그 어차피 오늘 해야 되는 건 싹 다 그 앞뒤로 위에 그 앞에 문제들 몇 개 좀 풀고 있어 봐봐. 그래서 멍 때리고 있었지? 심심하잖아. 그래서 니 심심할까봐 하는 이야기. 자, 지훈은 몇 번? 모르겠어요. 모르겠나? 자, 일단 한번 볼게. 민서 몇 번? 모르겠나? 현성이는 되고 한방이 몇 번? 저도 자, 일단 볼게. 봐봐. 자, x2y의 분자량이 44지. 자, 근데 12리터래. 12리터면 일단 몇 몰? 0.5몰 아이가. 근데 1몰의 질량이 44g인데 0.5몰이면은 질량 자체는 22g이겠죠? 그러면 48리터면은 몇 몰? 2몰이겠지? 자, 2몰에 해당하는 질량이 34잖아. 그럼 1몰에 해당하는 질량은 17. 분자량은 17입니다. 4리터? 4리터면은 6분의 1몰 아닙니까? 네. 6분의 1몰의 질량이 3g이니까 1몰의 질량은 18. 자, 일단 기억 플러스 니은은 39. 헐, 기억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 접근은 이제 원자량으로 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자, 보세요. x 두 개에 y 하나. 질량의 합이 44죠? 2x 더하기 y 해준 게 44야. 그 다음에 z 하나의 원자량, x 하나의 원자량과 z 세 개를 더했을 때가 17. x 하나의 원자량에 세 개의 z의 원자량을 더했을 때가 17. 그 다음에 y 하나에 z 두 개, y 하나에 z 두 개의 원자량을 더해주면은 18이다. 미지수 x, y, z 세 개에 식 세 개니까 이 연립 방식은 풀릴 겁니다. 이 연립 방정식은 풀릴 거다. 첫 번째 식에서 두 번째 식을 빼면
x 플러스 아니라 이 둘이 빼가지고 안 되네. 아, 귀찮네. 자, 여기서 이렇게 뺄게, 요리 두 개를. 그러면 2x 빼기 2z는 26이고, x 빼기 z는 13일 거고, 그래서 여기에 x 플러스 3z는 17이면 요 두 식을 빼면은 4z는 4가 될 거고, 따라서 z는 1. z가 1이면 x는 14. z가 1이면 y는 16. z는 1. x, y, z. 연립 방식이 풀릴 겁니다. 여기서 풀어놓은 x, y, z는 각각 원자량을 의미하고 x와 y의 원자량의 비율은 14대 16, 7대 8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의 x의 원자수를 물어봤는데, 자 봐라. 가의 x2y가 0.5몰이죠. 자, x2y가 0.5몰이 있는데, 얘가 0.5몰이 있는데, 이 분자당 x를 두 개씩 들고 있잖아. 그럼 여기 x의 총몰 수는 1몰일 겁니다. x 원자 수는 1몰입니다. 자, 나는 xz3가 2몰이다. 자, 이 분자는 x를 하나씩만 들고 있죠. 그럼 여기에 들어있는 x의 총몰 수는 2몰일 겁니다. 그래서 x 원자 수의 비는 1대 4가 아니고 1대 2다. 그래서 D가 보기 틀렸다. 정답은 3번이다. 요런 수준 조금 어려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뒷페이지로 와서 실력 업 하나 해볼게요. 자, 실력 업의 2번 문제, 34페이지의 2번 문제 스타트. 좀 받아라. 그럼. 민서 답 나오니? 아니, 안 나오니? 아니 구하고 있어. 한번 가. 네. 답이 나왔냐? 안 나왔냐? 풀고 있어요. 그러면 기다리고.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A와 B의 원자량을 계산해내야 됩니다. 2번 풀고 있지? 미지수 2개짜리 연립방식 굳이 뭐 안 풀어도 너무 쉽게 풀리겠네 이거는. 좋아 몇 번? 현성아 몇 번? 3번. 지훈아 몇 번? 네, 1번. 수희는? 저도 1번. 자 일단 풀어볼게. 자 여기 이 데이터를 보면 A 2개에 B 4개 붙어있지. 걔의 분자량이 얼마고? 92. A 2개랑 B 4개의 원자량의 합이 92. 근데 얘는 A 2개에 B가 5개인데 요 질량이 원자량이 108이죠. 추가된 거 B 하나밖에 없잖아. B 하나 추가했더니 16이 늘어났죠. 그럼 간단하게 B의 원자량 얼마다? 16입니다. 그냥 여기에서 B가 16이면은 32얘가 74죠. A 더하기 2B는 46인데 요 식을 2로 나누면 그럼 B 2개면 32아이가 32 넘어가면 A는 14겠죠. 그러면 A의 원자량은 얼마다? 14. B는 16. 원자량은 B가 A보다 크다. 원자량은 B가 A보다 크다. 헐. 자, 그 다음에 니어 보기. 같은 질량에 들어있는 분자수. 1g이나 할까? 그러면 같은 질량 1g 뭐 누가 더 크다를 묻지 않고 몇 대 몇이냐를 물을 수도 있잖아요. 자, 얘 1g이 있고 얘도 1g 있습니다. 분자수 분자의 몰수를 바로 때려버려도 되겠죠. 자, 1g이 몇 몰이냐? 간 1g이 몇 몰이야? 92분의 1몰이고 나는 1g이 108분의 1몰이겠죠? 그러면 이 비율은 108대 92. 이쪽이 더 많은 분자수를 들고 있겠네. 분자수를 그대로 떼내면 돼. 분자수를. 그러면 니은 보기는 어떠니? 나가 더 크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틀렸습니다. 자, 여기에서 디귿 보기로 바로 연결해서 갈게요. 자, 여기 적혀 있는 이 숫자 92분의 1g 92분의 1 얘가 이 적혀 있는 숫자가 분자수죠. 108분의 1 얘는 분자수죠. 자, 근데 얘는 분자마다 원자를 몇 개 들고 있냐? 6개씩 들고 있잖아. 그러면 분자수가 92분의 1몰이면 원자수는 곱하기 몇 배? 6배겠죠. 분자수가 108분의 1이면 원자수는 곱하기 7배 해야 되겠죠. 자, 그럼 봐라. 이런 질문할게. A2, B4 한방아. 네. 이 분자 하나에는 원자가 몇 개 들어있냐? 6개. 6개 들어있고 이 분자 10개에는 원자가 몇 개 들어있노? 6개. 분자 10개에는 60개가 들어있겠죠. 아, 네. 그러니까 원자수는 분자수에다가 곱하기 n배, 이거는 n 얼마인데? 6배죠. 이거를 해주면 원자수가 되겠지. 92분의 1은 분자수고 그게 6배, 108분의 1은 분자수고 그게 7배. 이게 원자수의 비율이야. 그러니까 원자수는 6 곱하기 108 대 92 곱하기 7이겠죠.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물론 약분을 하면 되는데 나는 그냥 계산기를 두드려 볼게. 여기가 648이고 여기가 644야. 648에 644니까 여전히 가가 더 크네요. 실제 1g에 들어있는 전체 원자수는 가가 나보다 더 크다. 디귿 보기가 맞아요. 정답 몇 번? 3번이 정답이겠다. 현선이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5페이지에 8번 이거 좀 간지나는 문제인데 잘 한번 연구해봐라. 근데 따지고 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한번 해결해봐라. 화학은 수수께끼 풀이 활동입니다. 재미있게 문제는 잘 풀면 좋습니다. 이 문제는 좀 쉽지 않을 수도 있음. 여기서 답 나오나? 일단 한번 볼게. 내가 그냥 눈으로 볼게. 어디야? 거기야. 오케이. 왜? 아니 원래 일단은 제일 어려운 거야. 현성이 답 체크했니? 네. 오케이, 굿자. 오케이, 굿자.
민수. 자, 보자. 자, 이 문제도 근데 이제 화학이라는 게 어렵잖아, 사실. 자, 어려운데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문제를 잡고 늘어져라. 문제를 잡고. 아, 저 오늘 수업 들었는데 선생님 진도 좀 너무 빨리 나가는 것 같아가지고 개념이 이해가 안 돼요. 그 집에 가서 뭐 EBS, 메가스터디 인강을 듣고 있는데 인강 듣고 개념을 다시 알았다 쳐도 내가 이야기한 수준의 개념 설명이면 된다. 내가 이 문제를 푸는데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문제 푸는 게 아니다. 내가 화학 전공인데 내가 알고 있는 그 많은 화학 지식들 동원해서 이 문제 푸는 게 아니라고. 억수 얕은 지식들 이용해서 문제 푼다고요. 누구도 얕은 지식을 섭렵을 했으면 그 얕은 지식을 문제에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핵심인 거야. 개념을 더 공부를 해야 되니 뭐 강의를 들어야 되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를 풀고 문제를 후벼 파라고. 문제부터는. 자, 봐. 수연아, 아보가드로 법칙이 뭔지 아나? 들어봤나? 기체의 부피하고 뭐하고 분자수하고 비례한다는 게 아보가드로 법칙이지. 너가 첫 번째는 이 문제를 풀려면 이걸 사용을 해야 돼. 이거 알아? 이거 알지? 자, 그러면 여기 부피하고 여기 부피가 어떻노? 같아. 그럼 이쪽에 들어있는 기체의 분자수와 이쪽에 들어있는 기체의 분자수가 어떠니? 같아. 그러면 내 맘대로 여기에 기체가 한 개 있다라고 치면 XY2가 한 개 있다라고 치면 여기에 ZY2 여기도 몇 개 있다? 한 개 있습니다. 이러면 된다고. 그러면 XY2 하나의 질량이 11g이다. ZY2 하나의 질량은 X다. 이렇게 우리가 따지자고. 그럼 이 상황에서 여기 이 상황에서 ZY3라는 기체를 추가로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부피가 몇 대 몇? 1대 3이지. 그러면 얘는 여전히 한 개잖아. 11g이니까. 그럼 이쪽에 기체는 몇 개? 분자가 3개가 있어야 되겠죠. 1대 3이니까. 그럼 한 봐봐. 네. 얘는 몇 개 있노? 3개. 아니야. ZY2 Xg 한 개. 한 개. 그럼 얘가 몇 개여야 돼? 2개. 2개여야 돼. 그러면 여기에 ZY3를 2개를 추가한 거네. 그러면 ZY3 기체 하나의 질량이 얼마다? 2개 추가했을 때가 40g이잖냐. 한 개 넣어주면 얼마다? 20이다 라는 거죠. 2개 넣었으니까 이게 40g이면 한 개는 20g이겠죠. 근데 Z의 원자량은 Y의 몇 배? 네. 2배야. 그러면 얘 Z 대신에 Y 2개로 바꿔야 되겠죠. 그럼 Y 5개의 질량이 얼마다? 20. 그럼 Y 하나의 질량은 4. 그럼 Z 하나의 질량은 8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 X를 먼저 해결하자. 여기는 Z 하나에 Y가 2개 붙어있죠. 이 기체가 하나 있잖아. 근데 Z가 얼만데? 8, Y는 4. 그럼 이 기체 분자 한 개의 질량 얼마입니까? 16. X는 16. X는 16. 콜. 자, 그 다음에 X와 Y의 X? Y? 여기서 찾아야 되겠네요. XY2 있지? XY2 얘 기체 하나가 11g이죠. Y가 얼마고? 4. Y 4. 그러니까 X는 3. X의 원자량은 얼마다? 3. Y의 원자량은 4. X와 Y의 원자량의 비는 3대 4.
오케이? 자, 원자량의 비는 3대 4입니다. 자, 나에서 전체 원자 수는 자, 봐라. ZY2 있죠? 이거 보기. ZY2 분자가 하나잖아. 여기에 들어있는 전체 원자 수 몇 개고? 3개죠? 그 다음에 ZY3 ZY3 분자가 2개잖아. 그러면 여기에 들어있는 전체 원자 수는 몇 개? 8개죠. 됐습니까? 그럼 얘의 원자 수는 얘 원자 수의 몇 배다? 8분의 3배를 하면 얘가 되겠죠. 그러면 ZY2에 있는 전체 원자 수는 ZY3에 있는 원자 수의 8분의 3배이다. 디귿보기 맞다 이거죠. 자, 이 문제 민수의 표정이 왜 그러니?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매우 어려운 문제. 자, 이거 많이 어려운 문제야. 자, 어쨌든 상대적인 질량을 토대로 해서 X와 Y의 원자량을 구하고 Z도 구하고 자, 요렇게 해서 계산 두드려 주면 돼요. 어쨌든 이 문제의 정답은 5번입니다. 자, 다음 시간까지 35페이지까지의 문제를 풀어오는데요. 예? 아마 다음 시간에 왜? 어려워? 35페이지까지 문제를 풀어오고 문제를 다 못 풀어올 거야. 질문 받고 문제 풀이하는 시간도 제법 가질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오케이. 자, 오늘 여기서 마칩시다. 한번 이 결정. 자, 앉아볼래?